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못 들어왔던 그 트리하우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7시 반 정도 됐을걸요? 굉장히 조용하고 새 소리밖에 안 들어요. 새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못 갔던 이 트리하우스 요 안에서 잠깐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하프 밀리언? 이게 하프 밀리언이라고 해요. 물론 저 아래 그 다리들까지, 여기 올라오는 다리들까지 다 만드는 것까지 해서, 잠시만 또 세워놓고 여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새 전화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어고,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보고 있고요. 전화 면접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온사이트는 아직 안 봐봤고요. 여기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온사이트도 제가 면접을 보고 했었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넘어오면서 거의 경력이 리셋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력이 거의 이제, 거기서는 한국에서는 과장급이었다가 이제 여기서는 완전 대리급으로 완전 다 리셋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네요, 아직 저는. 근데 여기 넘어오신 분들 중에는 온사이트를 인터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거고, 넘어오신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저처럼 리셋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 면접을 보실 때 저희 팀에서 보는 분들이 지금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명, 저 말고 다른 팀원이 3명, 그리고 1명은 매니저가 이렇게 봤어요. 저는 아직 1명이 남아있는 상태고 2명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1명을 더 봐야 되는데, 그동안 벌어진 일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 좀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저희 팀에 있는 다른 동료가 본 그분인데, 그분은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전에 일단 그분은 한번 딜레이가 됐어요. 왜 딜레이가 됐냐면, 이 시차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메일을 보낼 때 언제 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항상 그 PDT 기준으로 주거든요, 시간을.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엉뚱한 시간대에 면접 전화가 왜 안 오냐 이런 메일이 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여기는 시간대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메일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도 시간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근데 그분은 근데 딜레이 된 다음에 다시 면접을 보진 않았고, 다른데 이미 구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 팀이랑은 더 이상 면접이 진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이 약간 재밌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됐어요. 면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면접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전화 면접 프로세스는 템플릿은 처음에 5분에서 10분 동안 자기소개나 뭐 이전에 일했던 프로젝트 소개나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색함과 이제 긴장감을 약간 좀 더는 그런 시간을 약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라고 해서 정말 전화를 붙잡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건 아니고, 행아웃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 인터뷰라는 그런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랑 뭐 화이트보드 같은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웹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화로, 옛날에 제가 네이버 있을 때 진짜 전화로 했는데 진짜 전화로만 막 했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 같고, 전화로 하면 물어볼 게 막 그런 거예요. 자바에 뭐 프리미티브 타입 뭐가 있어요, 뭐 자바 GC에 뭐가 있어요, 이거를 말로 다 설명하게 하는 뭐 그런 건데, 뭐 그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닥.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일자리 구할 때는 전부 다 전화 면접이라는 게, 폰 스크리닝이라는 게 다 그런 화상 통화, 그리고 적어도 제 스크린을 공유해서 제가 코딩하는 걸 보는 어떤 일종의 코딩 인터뷰였어요. 폰 스크리닝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폰 스크리닝이 절대로 그냥 전화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게 5분에서 10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그래서 코딩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 코딩 인터뷰는 온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폰 스크리닝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일단 아무리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처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또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이런 셋업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전화 면접의 제 기준은 온사이트 면접에 왔을 때 그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오케이. 잘 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not okay 라고 할 거.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온사이트에 와서 면접을 볼만하다 싶을 정도의 문제로만 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고, 정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 안 했냐만 가리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내 기준엔 되게 쉬운데 다른 분들한테 되게 어렵고 막.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리트코드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 난이도가 이지, 미디움, 하드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지에서 내요. 이지에서 내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 이지에서 내고, 그 다음에 이지에서도 통과율이 75% 이상인 것만 냅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 정도면 저는 정말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정말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뭐 저한테만 쉽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웹사이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풀었던 난이도 중에 쉬운 거에 속하면서도 그 중에서 75%가 이미 통과한 그런 문제만 내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준비할 때 최소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 보시는 분이 너무 쉽게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코딩 실력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2개 이상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문제를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 한 10분쯤에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게 합니다. 아무 질문이나 하게 해요. 뭐 궁금한 거 없으시냐고. 근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계속해서 유즈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면, 제 동료가 봤던 그 다른 한 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면접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동안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이제 코딩 면접에 들어가서 문제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자,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잠깐만, 나 지금 밖에 우리 애가 넘어진 것 같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 뭐 어떻게 오케이 해야지.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간을 줬더니 한 5분에서 6분 정도 있다가 오더니, 난 더 이상 이 잡에 관심이 없다. 나 이 잡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면접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했대요. 면접 중간에. 아, 저랑 그 친구의 생각은, 이분은 아무래도 중간에 거짓말을 하고 그 자기가 낸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러 갔다 온 것 같다. 근데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인터뷰를 끝낸 것 같다. 못 풀 것 같으니까 끝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인터뷰 보다가 더 이상 이 잡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자체는, 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바이너리 트리 이렇게 횡으로 넓이 우선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또 다른 한 분, 그것도 그 친구가 본 분인데,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아직 인터뷰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온대요. 어떠한 테크니컬한 문제를 물어볼 거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다. 그냥 평범한 그런 코딩 인터뷰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자료 구조 이러이러한 거 중에서 물어볼 거다. 이런 거 관련된 것 중에서 물어볼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다시 한번 또 보냈다는 거예요. 주말에 이메일을 또 받았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테크니컬 문제를 물어볼 거냐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분의 경력이 혹시 이제 갓 졸업하신 분이냐, 코딩 인터뷰 이런 인터뷰를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2012년부터 일을 하신 분이라 뭐 이런 코딩 인터뷰나 이런 거는 익숙할 텐데 되게 무례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한 거죠. 우리가 한번 이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뭘 물어볼지, 그 코딩 인터뷰에 관한 질문을 또 물어본 거잖아요. 어떤 퀴즈 낼 거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은 이미 면접을 보기도 전에 잠정적으로 그분은 이미 탈락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저희가 면접 본 거는 이제 두 개를 봤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되게 평범한 케이스였어요. 그냥 뭐 되게 깔끔하게 면접 볼 때, 면접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잘 됐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인터뷰 이런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았어요. 그분은 이제 갓 졸업해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6개월 정도 됐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의 코딩과 솔루션을 생각해내는 것도 보고, 두 번째로는 솔루션을 생각해냈으면 그걸 코드로 옮기는 것도 보는데, 둘 다 일단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분이 온사이트에 오시더라도 그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약간 어렵고, 다른 분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완전 딱 스크린 쉐어 하자마자 그분 크롬 탭이 열 몇 개가 띄어 있는데, 크롬 그 뭐지? 파비콘이 보이잖아요. 열 몇 개 탭에 대한 파비콘이 전부 다 리트 코드인 거예요. 이분은 면접 시작하기도 전 이분은 통과하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내는 그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푸는 거예요. 마치 알고 있던 문제처럼. 근데 그분은 진짜로 알고 있는 문제가 맞아요. 제가 낸 문제들은 알고 있는 분은 이미 그 알고리즘으로 바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알고리즘부터 접근하지 않고 이미 솔루션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 문제를.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솔루션은 됐고, 솔루션은 제가 더 이상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두 문제 다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솔루션을 생각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없었고 코드로 옮기는 것만 봤는데 코드로 옮기는 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도 온사이트에서 인터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다음부터 준비할 때 쉬운 문제랑 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게 이제 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분은 아마도 온사이트에 와서 인터뷰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0분 동안 하는 그 질문 시간에는 보통 물어보시는 질문이 실제 제 업무가 어떤 업무냐를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팀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이 회사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4년 반 넘게 다녔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제 입장은 저는 제가 경험한 제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위주로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지 네이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무려 4년 반을 다녔어도 네이버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영상을 보면 뭐 아마존이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하여튼 뭐 폰 스크리닝 인터뷰에 관해서는 그럼 여기까지.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이겠구나.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또 안 꺼지?